A컷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주요 순간으로 꼽은 장면은요. 나토 춘계 총회에 참석을 한 리터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는 모습을 꼽았습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요.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나토에서도 GDP의 5%가량을 방위비로 쓰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요. 정상회의에서 32개국이 GDP의 5%를 국방비 지출에 합의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 2%가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2배 이상이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의 변화를 보면요. 사실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2배 이상이 증액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된다면요. 직접 군사비가 3.5%고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이런 간접비가 1.5%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증액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토 사무총장이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국방비와 관련된 이야기, 구체적인 내용을 피해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화를 한 것입니다. 다음 달에 벨기에에서 최종 의제 점검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4일과 25일에는 네덜란드에서 정상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토 역시나 국방비 시대를 선언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국방비가 이제 구조적으로 변화했다라는 그런 게 시그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독일 역시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변화하는 모습이 또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에 대해서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는요. 자국 영토에서만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나라는 스스로를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과 함께 무기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건데요. 이 옆쪽의 표를 보면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는 세 개 나라의 그런 무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까지는 중거리까지 가능한 그런 자주포나 로켓을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500km 이상의 사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인 모스크바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500km가 넘는 그러한 지금 미사일을 제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영국과 미국 역시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독일 역시나 이에 가담하는 거죠. 그렇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적 해결을 방해하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상에서만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국방비와 관련된 군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주로 점점 더 퍼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이 군수 물자를 싣고요. 지구를 한 바퀴를 1시간 내에 돌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폴 프로젝트의 인력을 재배치하고 또 전 세계 군수화물을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화성 탐사용이었는데 이제는 군사 화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사 수송용 스타쉽이 기존의 수송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많이 다를까요? 속도가 우선 굉장히 빠르고요. 위치가 우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낮겠죠. 그래서 은밀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내에 전 지구 곳곳에 있는 주요 기지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30톤가량의 장비와 병력이 수송 가능하다는 걸 테스트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하게 된다면 전력의 그리고 전쟁의 양상이 한 번에 뒤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까요? K방산 역시나 구조적인 성장의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방산은요,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변화와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전 세계 국방 예산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지역 역시나 폴란드를 넘어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페루와 같이 다양한 국가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중심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모멘텀인데요. K방산의 수출 가격이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수출 매출액이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1%가량 증가했고 수주 잔고 역시나 넉넉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시스템 역시나 천궁2가 중동 수출을 하면서 판로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 로템 역시나 폴란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납품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이나 레이더, 우주, 항공 다양한 분야로서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또한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겠죠. DS투자증권에서는요, 중장기 방산 산업의 재평가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델이 양산력과 기술력 그리고 외교력 이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어제와 오늘 방산조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그런 리포트들 가운데 좀 주목해볼 만한 리포트를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여전히 매력적이다.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20% 이상의 상방을 좀 열어둔 상황이고요. 역시나 폴란드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간 캐파가 더 많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글로벌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만한 공급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DB증권에서는 LG 넥선에 대해서 성장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역시나 목표 주가를 53만 원까지 상향하면서 20% 이상의 아웃퍼폼을 제시했고 수출 비중이 무려 36%까지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나 중동이나 미국과 같은 신궁 해공 수출이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도 LG 넥선의 장점이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흥국증권에서는 한화시스템에 대해서 조선방산과 지상방산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역시나 목표 주가를 5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MRO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굉장히 굵직굵직한 자금 요입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대표적인 방산 3사에 대해서 증권가들은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52주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K방산은요,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전쟁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이제 글로벌 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서 K방산 구조적인 성장의 매력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A컷이었습니다.